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데이터볼트 AI, 티커로는 DVLT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종목이죠. 정말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최근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양면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아주 혁신적인 밈코인 분배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금고가 사실상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딱 공개됐죠. 네, 희망과 우려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뜨거운 기대감과 차가운 현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체 데이터볼트 AI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일지 아니면 그냥 눈앞의 신기루일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11월 21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데이터볼트 AI, 그러니까 DVLT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46.55%나 폭등하면서 2.55달러로 마감했어요. 46.55%.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수준이니까요.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드림볼 2026 밈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이 열광했죠. 이 계획의 골자는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 대신에 밈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밈코인이요? 보통 밈코인이라고 하면 좀 장난스럽거나 투기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회사가 주주들에게 직접 나눠준다는 게 좀 신선하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코인을 받는 대상이 한 그룹이 아니라 두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두 그룹이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볼트 AI, 즉 DVLT의 주주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이 아주 뜻밖인데 바로 사일렉스 홀딩 컴퍼니, 티커 SCLX의 주주들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회사 주주들한테도 코인을 준다고요? 그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두 회사가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건가요? 그냥 옆집 산다고 선물 주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두 회사는 단순한 파트너 그 이상입니다. 아주 깊고 끈끈한 관계죠. 아, 그래요? 어떤 관계인데요? 우선 사일렉스는 데이터볼트 AI의 주요 주주 중 하나고요. 그리고 기술 라이센스를 서로 공유하는 라이센싱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아, 주주이자 기술 파트너.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번 밈코인 이름에 들어간 드림볼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행사의 공동 스폰서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서로의 성공이 꼭 필요한 아주 끈끈한 전략적 동맹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의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배는 사일렉스 주주들에게 우리 파트너를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를 담은 일종의 특별감사 이벤트 같은 성격이 아주 강한 거죠. 아하, 그런 깊은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밈코인 계획을 단순히 공짜 선물 정도로 본 게 아니겠네요. 주가가 46%나 올랐다는 건 여기에 뭔가 대단한 가치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해요. 시장은 이걸 주주 가치를 높이는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회사가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죠. 미래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특히 DVLT처럼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게 이런 이벤트는 엄청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재무제표의 딱딱한 숫자만으로는 보여주기 힘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재무 상태가 탄탄하고 좋은 회사는 현금 배당을 하잖아요. 굳이 밈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 걸 나눠준다는 게 혹시 우리는 지금 당장 줄 현금이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시장의 열광이 사실은 좀 위험한 투기 심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딜레마죠. 시장은 이걸 혁신으로 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이걸 고육지책이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세부 조건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코인을 받는다. 겉보기엔 아주 간단한데 이런 계획일수록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더라고요. 특히 나스닥과의 협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됐다고요. 여기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을 하면 배당 낙일, 엑스 디비덴드 데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죠. 그래서 보통 그날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마치 쿠폰이 붙어있는 상품에서 가게 주인이 그 쿠폰을 딱 떼어가는 날 같은 거죠. 쿠폰 가치만큼 상품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고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그런데 이번 밈코인 분배에 대해서 나스닥은 그 배당 낙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어요. 배당 낙일이 없다. 네, 즉 쿠폰을 떼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배당했으니 그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리자는 식의 자동 조정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주가 하락 없이 코인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뭐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이 드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이 분배는 공식적인 배당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특별 이벤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공식 배당이 아니라 이벤트다. 네. 따라서 투자자가 코인을 받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록일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이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거죠. 배당 낙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기록일인 11월 25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SCLX 주주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SCLX 주주들의 경우는 이마저도 해당이 안 돼요. 나스닥은 SCLX권에 대해서는 어떤 날짜 공지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거든요. 네, 이건 철저히 두 회사 간의 사적인 이벤트라는 걸 명확히 한 셈입니다. 자발적 분배라는 성격을 강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25일에 DVLT 주식만 갖고 있으면 100% 코인을 받는 건가요? 이제 정말 확정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전혀 아닙니다. 아,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사회는 이 계획에 대해 아주 막강한 유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 권한이요? 네, 첫째, 언제든 기록일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급일 전이라면 말이죠. 지급일은 기록일 후 60일 이내에 정해질 예정이고요. 날짜를 바꿀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둘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분배 계획 전체를 지급일 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회요? 아니 이렇게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특히 회사의 지급 능력이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 그 조항이 결정적이네요. 네. 예를 들어 갑자기 현금이 바닥나거나 회사가 위험해지면 이 모든 계획이 신기루처럼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확정된 호재가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불확실성, material uncertainty 그 자체인 겁니다. 와, 그렇다면 어제 그 46%의 주가 폭등은 어쩌면 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든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화려한 발표 뒤에 이 약속은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숨어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럼 만약에 회사가 약속을 지킨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코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증권 계좌에 자동으로 쏙 들어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블록체인 자산을 나눠주는 표준 방식이긴 하지만 주주가 직접 해야 할 일이 꽤 많아요. 직접 해야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군요. 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필수 절차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좀 복잡한가요? 첫째, 수령 선택, 업틴을 해야 합니다. 네, 저 이 코인 받을게요 하고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아, 신청을 해야 하는군요. 네, 둘째는 디지털 지갑 설정입니다.
데이터볼트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볼트 지갑이라는 앱을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본인 지갑을 만들어야 해요. 회사 전용 지갑 앱까지 깔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문서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을 다 마쳤다는 확인 서류를 회사에 제공해야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거죠. 잠깐만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공짜 코인 하나 받으려면 손 들고 저요 외쳐야 하고 회사 전용 앱도 깔아야 하고 심지어 다 했다는 증명 서류까지 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끝인 거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회사가 지급일 이전에 상세한 안내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와, 절차가 꽤나 번번내려요. 회사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택한 전략적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된 설계입니다. 바로 이 복잡한 절차 속에 데이터볼트 AI의 진짜 사업 모델과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큰 그림이요? 고객을 귀찮게 하는 게 어떻게 큰 그림이 되죠? 데이터볼트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들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를 수익화하고 사람들의 디지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데이터 수익화, 디지털 참여, 자산 토큰화. 네. 이번 밈코인 분배는 단순한 주주 환원이 아니라 자사의 핵심 기술 플랫폼을 주주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대한 체험형 마케팅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코인을 미끼로 주주들을 자사 서비스 고객으로 만들려는 거군요. 일종의 트로이 목마 전략이네요. 트로이 목마,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주식만 갖고 있던 수동적인 투자자들을 회사의 디지털 생태계, 즉 데이터볼트 지갑 안으로 끌어들여서요. 회사의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능동적인 디지털 참여자로 바꾸려는 거죠. 수동적인 투자자를 능동적인 참여자로? 네. 아주 영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교활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자사 플랫폼의 사용자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거니까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밈코인 계획은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마케팅이자 미래 비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기대와 위험이 정확히 공존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을 실행할 만한 체력이 회사에 정말 있는 건지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 점검 시간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한번 냉정하게 까보죠. 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볼트 AI의 재무 상태는 한마디로 폭발적인 성장과 위태로운 생존의 공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생존, 아주 상반된 단어네요. 네, 먼저 좋은 소식, 즉 성장부터 보죠. 3분기 매출이 2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8%나 증가했어요. 148% 성장이면 정말 엄청나네요. 네, 이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M&A 한 결과입니다. 회사가 성장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M&A를 통한 외형 성장이군요. 그럼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하겠어요. 자신감, 그 이상입니다. 2026년 매출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기존 5천만 달러로 무려 4배나 상향 조정했어요. 5천만 원에서 2억 달러로요. 정말 대폭 상향했네요. 네, IBM 같은 거대 기업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양자 기술이나 토큰화 플랫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숫자만 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기세예요. 자, 이제 달콤한 이야기는 끝난 것 같네요. 매출 성장률 148%, 2억 달러 전망, 정말 화려한 숫자들인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나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3분기 한 분기에만 순손실이 3,29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억 원에 달합니다. 3분기에만 450억 손실이요? 네, 최근 1년, 그러니까 지난 12개월로 넓혀보면 순손실이 무려 1억 2,303만 달러입니다. 1,4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1억 달러 손실이요. 매출이 290만 달러인데 손실이 3,300만 달러라는 건 이건 뭐 100원을 벌기 위해 1,000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 거죠? 운영 비용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인수 관련 비용, 또 인력 충원으로 늘어난 직원들 월급,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 R&D 투자에 돈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3분기 운영 비용이 1,485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은 지표는 아예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ROE가 어느 정도인데요? 5년 평균 ROE가 마이너스 708.29%입니다. 마이너스 708%요? 보통 마이너스만 돼도 심각한데 700%라는 건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내기는커녕 그 자본을 엄청난 속도로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냥 성장을 위해 돈을 태우고 있는 단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긴 한데 연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네요. 그 연료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사의 금고는 안전한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고작 168만 3천 달러뿐입니다. 네. 잠깐만요. 168만 달러요. 연간 1억 달러씩 손실을 내는 회사가 수중에 200억 원도 채 없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대차대조표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유동부채는 2,42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갚을 수 있는 단기 유동자산은 1,653만 달러밖에 안 돼요.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네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회사 스스로도 재무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향후 12개월 이내에 추가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인정했군요. 네. 이건 회계적으로 계속 기업, 고잉 컨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스스로 인정한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계속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현금 소진 속도를 감안할 때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즉 현금 할주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달이요. 그건 활주로가 아니라 그냥 낭떠러지 직전이잖아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체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비상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회사의 운명은 이제 전적으로 단 하나의 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마지막 비상탈출구는 마련해둔 상태예요. 비상 탈출구요. 네,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끈끈한 파트너, 사일렉스 홀딩스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그 돈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주주 승인 같은 몇 가지 절차가 남았지만 만약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유동성 위기를 단번에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생명줄이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주당 0.34달러 같은 어떻게 보면 헐값세, 신주를 계속 발행하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기도 해요.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즉 지분 희석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데이터볼트 AI라는 회사는 정말 두 얼굴을 가졌네요. 네, 야누스 같죠? 한쪽 얼굴은 148%의 폭발적인 성장, 2억 달러의 야심찬 미래, 밈코인이라는 혁신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 기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을 보면 연간 1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금으로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현실이 있어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기술주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고위형, 고수익. 네,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장과 생존이라는 두 단어의 충돌이에요.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데이터 토큰화라는 미래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성장 스토리는 단 하나의 조건, 즉 사일렉스로부터의 1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투자가 모든 것의 열쇠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회사의 단기 생존과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입니다. 이 투자가 실패하면 밈코인이고 뭐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밈코인 이야기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네요. 아, 어떤 점에서요? 망하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중대한 불확실성이란 꼬리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계획 자체가 회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데이터볼트 AI가 나눠주겠다는 이 밈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낭떠러지 앞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벌이는 위험천만한 마지막 승부수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